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법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전세로 큰 돈을 묶어두는 게 나을까, 아니면 월세로 전환해서 그 자금을 투자하는 게 나을까라는 질문인데요. 끝까지 보시면 투자와 주거 선택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실행 체크리스트도 함께 정리해 드릴 테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런 장기 투자와 마음 편안한 재테크 이야기를 꾸준히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차분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전세와 월세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한국의 부동산 구조에서 전세는 굉장히 독특한 제도죠. 목돈을 집주인에게 맡겨두고 그 대가로 매달 월세를 내지 않는 대신 주거를 보장받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월세는 매달 확정적으로 비용이 빠져나가지만 목돈을 묶어두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단순히 비용 차원에서만 보면 전세가 유리해 보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시각에서는 월세가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바로 그 목돈을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의 기회비용이죠.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이 은행에 넣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보통 은행 금리 수준과 비슷하게 연 4~5% 정도의 기대이익을 가져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전세에 돈을 묶으면 이자 수익은 못 받지만 월세는 안 나간다. 월세로 살면 매달 고정 지출은 생기지만 그 보증금을 풀어 투자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 결국 이건 단순한 비교입니다. 월세 이자율 4~5%와 투자 수익률의 싸움. 그렇다면 투자 수익률은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많이들 비교하는 대상이 바로 S&P 500 ETF입니다. S&P 500 지수는 미국을 대표하는 500대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죠. 장기 데이터를 보면 명목상 연평균 수익률이 약 10% 내외, 물가를 반영한 실질 수익률은 7%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큰 폭의 변동성이 있고 어떤 시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몇 년간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을 길게 가져가면 꾸준히 우상향해온 지수라는 건 많은 투자자들이 체감하고 있는 사실이죠. 여기에 세금과 환율을 고려해야 합니다. ISA나 연금저축, IRP 같은 절세 계좌를 활용한다면 세후 수익률이 더 높아질 수 있고, 일반 계좌에서라면 배당 과세 등으로 일부가 깎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세후 수익률은 6~8%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퍼즐이 맞춰집니다. 월세 이자율이 4~5%인데 세후 기대 수익률이 7~8%라면 수학적으로는 월세를 살면서 보증금을 투자하는 쪽이 유리해지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럼 실제 숫자로 한번 가정해 볼까요?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 3억 원이라고 해봅시다. 월세는 전세의 연 4.5%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매달 약 112만 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만약 3억 원을 S&P 500 ETF에 투자해 5년간 세후 7% 수익률을 거둔다면 어떨까요? 월세로 나가는 비용을 감안해도 약간의 플러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세후 8%를 달성한다면 수천만 원 단위의 순이익이 생기고 10%라면 훨씬 더 커지겠죠. 보증금이 5억이라면 이익 규모는 단순히 비례해서 더 커집니다. 즉, 장기적으로 세후 수익률이 7~8%만 달성된다면 월세로 돌리는 것이 수학적으로는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수학은 수학이고 현실은 현실이라는 점이죠. 투자에서 가장 큰 변수는 사실 숫자가 아니라 멘탈입니다. 전세는 목돈이 묶이긴 하지만 매달 돈이 빠져나가지 않으니 심리적으로는 편합니다. 반대로 월세는 매달 확정적으로 지출이 생기죠. 그리고 동시에 주식 계좌는 단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계좌가 출렁일 때 월세 지출과 겹쳐서 압박이 2배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선택할 때는 멘탈을 지켜주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월세 런웨이를 확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월세 6에서 12개월치를 원화 MMF나 정기예금에 따로 떼어두는 거죠. 어떤 장에서도 최소 1년은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으면 훨씬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는 비상금 버킷입니다. 생활비 36개월치 현금을 따로 확보해두면 갑작스러운 지출이나 월세 인상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동화입니다. 급여일 다음날 자동이체로 월세, 생활비, 투자금을 나눠 관리하는 거죠. 정한 날, 정한 금액, 정한 행동을 반복하는 습관이 멘탈을 크게 지켜줍니다. 마지막은 하락장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하락 구간별로 미리 어떻게 대응할지를 정해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이 흔들려도 예상된 이벤트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공포가 훨씬 줄어듭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고려할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세금과 환율입니다. 절세 계좌를 쓰면 세후 수익률이 더 올라가 스프레드가 커집니다. 또 달러 자산을 보유하면 장기적으로 분산 효과를 줄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환율 변동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를 원화 자산에 두거나 환해지 상품을 섞어서 멘탈을 보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학적으로는 세후 기대 수익률이 7에서 8% 이상이면 월세 투자가 전세보다 유리합니다. 심리적으로는 월세 런웨이, 비상금, 자동화 투자 하락장 규칙 같은 장치가 있어야 압박을 견딜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절세 계좌 활용, 환율 관리, 투자 기간을 최소 5년 이상으로 잡는 게 핵심입니다. 즉, 멘탈만 잘 관리된다면 전세에 목돈을 묶어두는 것보다 월세로 전환하고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행 체크리스트를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월세 6에서 12개월치 런웨이 확보, 생활비 3에서 6개월치 비상금 버킷, 정한 날, 정한 금액, 정한 행동으로 자동화 투자, 하락장 규칙 사전 설정, 절세 계좌 적극 활용, 투자 기간 최소 5년 이상 확보. 이 6가지만 지켜도 전세 대신 월세와 투자를 병행할 때 심리적 안정감이 훨씬 커질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세와 월세, 그리고 투자를 연결해 차분히 살펴봤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투자 아이디어 차원에서 드리는 이야기지 특정한 행동을 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상황과 성향에 맞게 신중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은 아니에요. 세금과 수수료, 상품 조건은 개인 상황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